자, 우리가 배운 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게 뭐라고요? 변수 배웠죠? 그쵸? 함수 배웠습니다. 그 다음 함수에는 사실 뭐가 있냐면 이 프린트. 그러면 프린트도 함수인가요? 여러분들 소가로 있는 건 다 함수예요. 프린트 한 다음에 소가로 되어 있는 거는 다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도 함수죠. 인트 가름 쓰잖아요. 그 다음에 플롯 이런 것도 함수고요. 포맷 이런 것도 함수예요. 참고로. 그러니까 뒤에 소가로가 붙어있는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건 다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프린트, 인트, 플롯, 포맷 이런 함수도 우리가 만들었나요? 아니면 원래부터 파이썬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죠? 원래부터 파이썬이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내장함수라고 합니다. 내장함수. 그치? 내가 만들지도 않았지만 이미 파이썬 내장, 그러니까 파이썬 안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장함수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사용자 정의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용자 정의함수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def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return 나는 a 플러스 b를 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는 얘는 그럼 데이터 몇 개 받고 있는 거예요? 총 2개 받죠? 수익구 몇 개? 2개죠. 그럼 데이터 배출구는 몇 개? 배출구는 1개죠. 여러분들이 데이터 2개 넣었다니까 데이터 2개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데이터 결과값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 한다? 리턴 값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씁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d는 뭐 이렇게 썼어요. 자, 이런 걸 무슨 변수? 이런 걸 무슨 변수? 함수 안에 만들어진 변수를 무슨 변수라고 해요? 그렇죠. 지역 변수라 했는데 얘는 그냥 지역 변수 중에서도 일반 지역 변수라 했죠. 왜요? 일반 지역 변수 특징은 뭐기 때문에 함수 그렇죠. 내부에서 값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k는 뭐 그래요. 똑같이 써볼게요. 자, 이건 무슨 변수? 그죠? 전역 변수예요. 전역 변수. 자, 얘는 전역 변수. 함수 바깥쪽. 함수 바깥에 만들어진 변수다. 변수라고 했기 때문에 전역 변수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근데 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함수 지역 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를 지역 변수라고 한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일반 지역 변수인데 그러면 이 d라는 녀석은 함수 바깥쪽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이 프린트 해가지고 얘 d 출력한다 해서 요거 20 나와요? 아니에요. 안 나와요. 이거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 지역 안에 선언된 변수는 바깥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함수 종류에는 함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배운 게 함수. 그 다음에 종류가 있죠. 종류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장 함수가 있다 했어요. 내장 함수에는 프린트, 뭐 예를 들어 인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뭐 플롯 이런 거, 그 다음에 포맷 이런 거. 다 이런 것들은 내장 함수예요.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다 했죠. 얘는 뭐라고? def로 생성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소라는 게 있는데 자, 요소 함수 요소에는 뭐도 있다? 지역 변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있죠. 매개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리턴이 있습니다. 자, 지역 변수는 매개 변수는 뭐라고? 데이터 투입구. 그 다음에 얘는 뭐다? 데이터 배출구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또 뭐가 있어요? 조건문 배웠잖아요. 조건문. 조건문은 if, elif, 그 다음에 else. 그렇죠. 자, 반복문은 지금 배운 게 뭐 배웠죠? 그래서 while문 배웠습니다. while문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안 배운 개념이 있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객체라는 개념을 아직 안 배웠어요. 객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귀 쫑긋하고 들으세요. 왜냐면 파이썬이 객체 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객체를 안 배웠는데 그냥 객체는 쉽게 말해서 얘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는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폴더. 자, 폴더가 뭐예요? 폴더는 뭔가를 우리가 묶을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왜 묶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제가 이걸 객체 설명드릴 때 좀 자주 드는 예시인데 여기에 항구가 있다 해봅시다. 항구가 있고 여기에 이제 바다가 이런 식으로 있다 해봅시다. 바다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배도 있다 해볼게요. 배도 이런 식으로 외국으로 가는 배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박을 했어요. 수박을 해가지고 수박 9덩이가 있다 해봅시다. 수박은 통이라고 계산하네. 하나, 둘, 셋, 뭐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이런 식으로 수박 9통을 여러분들이 농사를 잘 해가지고 9통을 이렇게 가졌다 해볼게요. 그러면 자, 뭐 9통만 아니라 수박 한 박스, 한 상자를 해볼까요? 한 상자? 한 상자씩 있다 해볼게요. 수박 한 상자씩.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9명의 친구들한테 수박 한 상자씩을 보내야 된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뭐 호주, 하나는 뭐 미국, 하나는 뭐 캐나다, 하나는 뭐 멕시코, 뭐 수박이 잘 안 나나, 뭐 멕시코에 수박 안 나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 세계 각각 흩어져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한 상자씩 보내려고 해. 수박 한 상자씩.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수박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9명의 친구들한테 한 상자씩 보내려고 하는데 얘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묶어 놓으면 얘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의미가 없겠죠. 왜냐면 수박 상자는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 상자로 묶어놓으면 일하는 사람이 아니 이거는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왜 묶어놓은 거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답답하겠죠? 일하는 게 굉장히 힘드니까.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단 한 명밖에 없고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에 살고 있다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싱가포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자는 몇 개예요? 9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묶어놓지 않으면 이거를 배에 몇 번 실어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9번 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9번 싣고 끝나나요? 아니죠. 배가 항구에 다다라요. 그러면 항구에 집하는데 또 몇 번 내린다? 9번 내리겠죠. 근데 그러고 끝나나요? 아니죠. 또 항구에서 트레일러를 싣는데 9번. 트레일러가 중간 또 집화장 가가지고 또 9번 내리고. 그 다음에 또 택배기사한테 옮겨서 9번. 또 택배기사가 9번 오르고 내리고 할 거예요. 그렇죠? 안 묶어 놓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게 한 사람한테 간다 했을 때 이거를 그러면 묶어놓는 거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한 사람한테 간다 했을 때는 묶어놓는 게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이 상자가 여러분들이 9개니 망정이지 예를 들어 9,000개를 해볼게요. 9,000개, 9만 개. 그러면 몇만 개 되는 걸 여러분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옮기는 건 좋은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거죠. 여러분들 부둣가 가보면 컨테이너 박스가 왜 있어요? 그거 담으려고 그 안에 여러가지 물건들 담으려고 컨테이너 박스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예시를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자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뭐 핸드폰이나 뭐 어떤 뭐 컴퓨터에 자 몇만 장이 저장이 되어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거를 폴더 하나에 저장을 하게 되면 뭐가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진 1, 사진 2, 뭐 여름 1, 여름 2, 여름 3, 뭐 겨울 1, 겨울 2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폴더 하나에 우리가 담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날짜 들어가야 되고 뭐 몇 월 며칠에 찍었는지 들어가야 되고 어디서 찍었는지 그런 구구절절한 설명들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왜 그래요? 폴더는 하나고 사진은 몇만 장이라 했을 때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폴더명을 단순하게 지으면 구분하기가 어렵겠죠. 얘는 어떤 폴더를 담당하고 얘는 어떤 폴더를 담당하고 얘는 어떤 사진이 들어있는지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알 수는 있겠지만 알아보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사진을 관리한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폴더로 관리하는 건 그럼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사실 좋은 아이디어죠. 왜 그러냐면 야 누가 몇 월 며칠에 찍은 사진 좀 줘봐. 그러면 우리가 몇 월 며칠에 찍은 사진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고 예를 들어서 내가 여름에 찍은 사진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으면 그러면 그때 찍은 사진만 줘봐. 그러면 사진을 하나하나 주는 게 아니라 그 폴더만 알집으로 묶어가지고 친구한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굉장히 편하게 내가 사진을 찾는 게 아니라 걔한테 주면 걔가 알아서 찾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자 쓰면 되는데 우리가 가진 딜레마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무슨 딜레마를 가지고 있냐? 자 에이지스라는 게 있다 해볼게요. 나이들이라고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에이지스가 10, 20, 30 예를 들어서 얘는 뭐 철수 나이 그 다음에 얘는 영희 나이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 뭐 짱구 나이 자 이런 식으로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변수에는 값이 2개 이상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자, 변수에는 모든 프로그램 통틀어서 변수의 값이 2개 이상 들어가는 건 절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한 변수 안에 값이 3개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테스트 해보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여기다 프린트하게 되면 요거 AGS 출력하면 뭐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30 출력되는 거예요. 왜요? 기존의 값은 날라가고 그 마지막에 들어온 값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날라가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든 개념이 바로 뭐냐면 폴더라는 개념인데, 제가 객체를 폴더라고 생각하라 말씀을 드렸죠, 아까.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ages 한 다음에 대괄호 쓴 다음에 10, 20, 30이라고 써볼게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리스트라고 합니다. 리스트. 자, 객체. 리스트는 객체, 즉 폴더의 일종이에요. 자, 그러면 자, 폴더는 지금 몇 개 있을까요? 하나요. 그럼 폴더 안에 파일은 몇 개예요? 그렇죠. 총 3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ages 안에 폴더가 들어가면 결국 ages 안에 그럼 값이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자, 3개 들어가나요? 자, 하나밖에 못 들어간다 했죠. 자, 변수에는 제가 어떤 특징이 있다? 그렇죠. 변수에는 값을 오직 하나밖에 저장하지 못한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요렇게 값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3개를, 얘가 3개인데 그럼 3개의 값을 어떤 식으로 저장할 수 있냐?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쓴 변수는 되게 조그맣다 해볼게요. 뭐 실제로 뭐 조그맣고 그건 아닌데 이만하다 해볼게요.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우리가 만든 요 객체는 굉장히 크다고 해볼게요. 코끼리처럼 커요. 그러면 이 녀석이 이 좁은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좁은 공간에 코끼리만한 공간, 이 녀석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안 넣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이 객체가 제가 폴더로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 객체는 생성됐을 때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이 실제로 객체가 만들어진 동시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객체 안에. 그러면 그 객체의 리모컨은 여기다가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실제로 객체가 만들어지면 선택하는 전략인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빈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자, 그러면 일단 이 세상에 객체 몇 개 있어요? 자, 이건 뭐예요? 제가 객체의 일종이라 했죠? 객체 몇 개? 객체 몇 개 있는 거예요? 한 개 있는 거예요, 지금. 객체 하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객체 몇 개? 2개. 자, 하나만 더 써볼게요. 그럼 객체 몇 개? 그쵸, 3개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ages 한 다음에, 자, ages 2 한 다음에 여기다 ages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ages 3는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객체 이것만 보면, 자, 이거 지울게요. 자, 지금 이 상태 보면 객체 몇 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3개일까요? 2개일까요? 2개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ages 이렇게 객체가 만들어지면, 이게 지금 객체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ages 안에는 객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객체를 조종하는 리모컨이 들어가는 거예요? 리모컨입니다. 자, 그러면 이 ages2 안에 복사되는 건 객체가 복사되는 거예요? 리모컨이 복사되는 거예요? 뭐가 복사돼요? 리모컨이 복사되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 봐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가 A는 뭐 10이라 써볼게요. 그 다음에 B는 A라 썼어요. 그러면 자, 요거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B에? 10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ages 안에 뭐 들어간다 했어요? 여기 안에 뭐 들어간다 했어요? 리모컨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럼 얘는 뭘로 보면 되는 거예요? 리모컨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리모컨이, 그 리모컨의 복사본이 ages2 안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ages라는 녀석은 외부에서 그럼 몇 명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ages도 얘를 바라보고 있고, 그쵸? 그 다음에 ages2도 결국엔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ages3가 바라보고 있는 건 얘는 ages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거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리스트에는 데이터를 추가하는 내장 메서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append라는 게 있거든요. append. 이건 외우셔야 되는데, append가 바로 리스트에 데이터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ages2 한 다음에 append 했어요. append.
뭐야 에이지스 어떻게 났나? 뭐야 여기 왜 에이지스 안 써있어? 에이지스 투하트도 어펜드를 할게요. 투하트 어펜드. 자 여기다가 12를 썼어요. 자 그 다음에 프린트에서 에이지스 출력해보면 자 맞춰보세요. 자 이렇게 출력하면 에이지스 안에는 요소가 몇 개 들어있을까요? 하나 들어있을까요? 아니면 2개 들어있을까요? 2개 들어있어요. 보이시나요? 10 들어있죠. 왜 그래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에이지스는 자기 거 어쨌든 바라보고 있는 거고 얘도 누구 바라보고 있다고요? 얘도 누구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 지금 데이터를 추가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즉 에이지스, 에이지스2, 에이지스3 그러면 얘랑 몇 명 바라보고 있어요? 얘는 여기 얘도 마찬가지 얘는 뭐 자기가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실 TV가 예를 들어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도 써볼게요. 에이지스. 자 이렇게 써도 그러면 지금 이렇게 쓰게 되면 요 객체를 몇 명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총 3명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실 TV가 한 대면 그걸 조종할 리모컨이 5개든 10개든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의미 없잖아요. 그쵸? 다시 한번 정리. 자 리스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체의 일종이에요. 그러면 객체는 왜 필요하다고요? 관련 있는 데이터를 묻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다시 리스트는 뭐라고요? 리스트는 관련 있는 데이터를 묻기 위해 존재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일하고 자 리스트는 객체의 일종이다. 객체의 일종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자 변수에는 객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리모컨이 들어간다. 이게 지금 객체가 선택한 전략이에요. 객체가 선택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변수에는 값을 몇 개밖에 저장 못한다? 하나밖에 저장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객체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변수의 특성상 값을 한 개밖에 못 가지고 크기가 작다고 했잖아요. 그에 비해서 객체라는 폴더는 어때요? 굉장히 크죠?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무슨 전략을 펼친다? 요 객체 자체를 변수 안에다 두는 게 아니라 얘를 객체를 외부에 두고서 대신에 변수 안에다 뭘 둔다?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에이지스 한 다음에 이렇게 어펜드 했잖아요. 그러면 자 얘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조종한 거예요? 아니면 원격 조종한 거예요? 이거 다 원격 조종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거 직접 조종한 건가요? 이거 작동하면? 직접 조종이라는 건 제가 저 빔 프로젝트로 가가지고 손으로 찌르는 게 직접 조종인 거고 이거 결국엔 뭐예요? 원격 조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드론을 조종한다는 건 뭐예요? 직접 조종하는 건가요? 드론을 뭐 여러분들 막 손으로 날리고 하면 직접 조종이겠지만 다 손으로 하는 건 원격 조종하는 거잖아요. 원격 리모컨이라 하잖아요. 그죠? 다 이것도 원격 조종이에요. 원격 조종. 자 그래서 리스트는 어쨌든 뭐다? 객체의 일종이고 그래서 변수에는 객체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프로그램 여러분들 혹시라도 객체 지향 언어 배우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객체에 변수가 들어가는 게 변수에 객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메모리 구조 때문에 객체는 외부에 있고 그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의 복사본이 변수와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 참조 변수라 하거든요. 참조 변수. 왜요? 이 에이지스가 그 객체를 참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튼간에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리모컨의 복사본이 여기 들어간다. 즉 연결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리스트에는 이게 이제 리스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기다가 빈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값을 넣은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리스트에 데이터를 추가를 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추가합니까? a.append. 자 append가 바로 뭐냐면 리스트에 데이터 추가예요. 리스트에 값을 추가.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40 썼어요. 그러면 이 40이라는 값이 10 앞으로 올까요? 30 뒤에 위치할까요? 자 10 앞에 위치할까요? 30 뒤에 위치할까요? 30 뒤에 위치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append에서 추가한 거는 리스트 마지막 요소 값의 맨 뒤에 위치해요.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이 40 앞으로 가는 거예요? 40 뒤로 가는 거예요? 40 뒤로 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리스트에 값을 추가하면 되는데 무조건 뭐 원래 들어있는 값에 맨 마지막에 얘가 장착을 한다, 자리를 잡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 요소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자, 수정, 그죠? 값의 수정. 리스트 요소값 수정. 자, 요거는 이제 이따가도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이 리스트라는 거는 내부적으로 뭐를 가지고 있냐면 인덱스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인덱스가 뭐냐면, 자, 우리가 보통 숫자 셀 때 우리는 몇부터 세죠? 첫 번째를 1부터 세잖아요. 1, 2, 3, 4, 5, 6, 7, 8 그런 식으로 세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무조건 첫 번째를 0으로 셉니다. 그래서 0, 1, 2, 3. 그러니까 즉 0번째가 몇 번째인 거예요?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인덱스, 그러니까 순서를 센 다음에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얘를 몇 번째 요소? 0번째 요소로 세는 거고, 얘를 1번째, 2번째라고 셉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프린트에서 나는 첫 번째 요소를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A 한 다음에 0번째 이렇게 쓰게 되면 그 리스트에 0번째 요소를 여러분들이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죠? 10 출력되는 거. 만약에 나는 1번째 요소를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게 바로 인덱스라는 개념인데, 내가 만약에 나는 0번째에 있는 요소값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쓰면 이게 바로 리스트의 값 수정이에요. 그러면 프린트에서 A 출력해보면, 자, A는 원래 A의 첫 번째 0번째는 뭐 들어있어요? 10 들어있었지만 뭘로 수정된다? 20으로 바뀌어요. 보이죠? 20 들어가 있는 거. 20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리스트 요소의 값 수정이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리스트 값의 삭제, 삭제 방법이, 리스트 값을 요소값 삭제라고 써볼게요. 자, 삭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쓸까요? B라고 쓸게요, 그냥. 여기는 1, 2, 3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0번째, 1번째, 2번째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1을 삭제하고 싶다. 직관적인 방법. A.remove. 리무브가 바로 리스트의 값을 삭제하는 방법인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내가 1을 삭제하고 싶으면 그 요소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프린트에서 B 출력해보면 뭐 나온다? 1이 뭐야? remove A가 아니죠? B죠. 그래서 실행해보면, 자, 2, 3 나오는 거 보이죠? 지금 보면. 그렇죠? 이게 값 삭제예요. 그런데 그건 있어요. 지금 우리가 1을 삭제한 상태죠. 그러면 리스트에 출력하니까 값이 뭐밖에 안 들어있어요? 2, 3 들어있잖아요. 그죠? 2, 3 들어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1 삭제하고 싶다 해가지고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B 안에. 없으니까 오류 납니다. 리스트 remove X. X나 리스트. 즉, 그러니까 너 이거 지금 1 삭제하려는데 요 안에 없어. 라고 뭘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요소는 당연히 삭제가 불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B에 원래는 1이 인덱스가 몇이에요, 그러면? 얘가 0번째 인덱스죠, 여러분들. 그죠? 0번째 인덱스인데, 그러면 내가 0번째 인덱스라고 생각한 요 B 0번째 출력하면 얘는 1이 출력되는 거예요? 아니면 2가 출력되는 거예요? 2가 출력돼요. 보이죠? 왜요? 지금 이미 여기서 리무브가 1 삭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인덱스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리스트에서는 앞에 값이 삭제가 되면 그 뒤에 1번째 있던 요 녀석의 인덱스가 앞으로 당겨와서 0번째가 됩니다. 즉, 원래는 2번째는 인덱스가 몇이에요? 1이죠? 1번째 인덱스인데 지금 1이라는 값이 삭제되면서 2번째 다시 2가 인덱스가 몇이 된 거예요? 0번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출력하니까 2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삭제하는 방법이 요건데,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리스트에는. 지금 remove로 해서 값의 요소로 접근해서 삭제하는 방법이 있고, 자, delete로 삭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delete. 이 D는 이제 delete라는 뜻이에요. delete가 삭제잖아요. 그죠? 자, 얘는 어떻게 삭제하냐? del 쓴 다음에 내가 만약에, 얘는 잠깐 주석 걸게요. 지금 이제 1번째 요소, 즉 얘를 삭제하고 싶다. 그럼 얘를 삭제하고 싶다면 B 한 다음에 0번째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바로 delete로 삭제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실행해보면 보이죠? 이렇게 1이 삭제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0번째를 삭제했기 때문에 이 2라는 녀석이 몇 번째가 되는 거예요?
0번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0번째 됐길래 만약에 나는 1번째 2를 삭제하고 싶다 해가지고 얘를 삭제를 한다 해가지고 여기만 1번째로 기억하고 있다 해가지고 1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삭제되는 거예요? 2가 삭제되는 걸까요? 3이 삭제되는 걸까요? 3이 삭제되는 거죠. 보이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리스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객체의 일종이고요. 그리고 객체 리모컨이 이 변수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리스트 값의 추가는 append, 값의 수정은 인덱스로 접근해서 이렇게 값의 수정, 이거는 값의 추가가 아니라 수정이에요. 그 다음에 요소값 삭제하는 방법은 remove로 삭제하는 방법과 delete로 삭제하는 방법. remove는 요소 값으로 접근해서 삭제하는 방법이고 delete는 인덱스로 접근해서 삭제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리스트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